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열어보야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 마사회 법무직 지원자인데요. 네.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곳이긴 한데 그 마사회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마사회는요, 1949년 9월 29일에 마피레 계량 증식과 마사의 진흥 및 축산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이제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도 한데요. 네. 예전에는 원래 민간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네. 8.15 강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1949년 인수되어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의 인하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네. 경마 문화의 미래는 한국 마사회가 쥐고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약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가 잘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탄탄하게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 마사회는 공기업 중에서도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한 네. 23살쯤에 마사회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설마 지원? 그러니까 안정성도 좋고 네. 그리고 연봉이 꽤 높다고 맞아요, 제가 높아요. 들었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정말 막 팜플렛도 막 가져와서 지원해보려고 막 생각해보고 막 진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진심이었네요. 진심이었어요. 네. 그만큼 혹시 경마에 관심이 있었나요? 경마는 아니고 정말 아니고. 안정성과 이제 정말 꿈의 직장 말 그대로 그렇구나. 여기 가면 내 일평생 약간 네.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죠.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예.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영자생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서는 좀 마사회를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공기업으로서의 한국 마사회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진짜 연봉이 높아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NC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긴 공기업이기 때문에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용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NCS 기반의 채용은 시작과 끝은 다 채용 공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는 NCS 기반의 채용 공고를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보면 각각의 직무에 해당하는 NCS 기반의 지식, 그리고 태도, 기술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클릭해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스펙 초월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토익 점수들도 많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각각 직무별 좀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대학 학점 등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직무에 맞게끔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상 그 필기시험에 이어서 역량 면접까지 꽤 까다롭게 채용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마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에 마사회와 관련된 그 좀 알아야 될 이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혹시? 네, 직무 역량 면접을 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직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는요. 홈페이지에 들어서 회사가 원하는 것들 내용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원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하도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좀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재탄생시키고자 어떠한 혁신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사업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말산업 관련해서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주력 사업인 경마 관련된 내용, 인프라 혁신, 경주마 수준 향상 등에 대해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 기관으로 좀 떠오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객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발매소에 대해서 복합 문화 레저 공간을 좀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한번 탈바꿈시키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한강 왕복 20km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굉장히- 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저도 못해요. 전 단언컨대 못해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건강한 특기와 취미를 가졌네요. 네네, 맞습니다. 전공으로는요, 법학과 정책학을 복수 전공했네요. 학점은 3.95점, 3.58점 이미 졸업을 한 상태고요. 예. 수상 경력으로는 2015 베이징 국제 청소년 포럼, 청소년과 법규 관련 토론 및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개 국가 중 우수 국가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제16회 형사 판례 연구회 모의 재판 기획 및 검사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915점, 토익 스피킹이 180점이라고 하고요. 좋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FTA 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 수료, 프랑스 파견 교환 학생 6개월, 대학 상해 글로벌 계절학기 프로그램 2개월, 법과대학 형사 판례 연구회 6개월, 대학 동아리 연합회 2년 6개월, 성지 보호 작업장 봉사활동 3년. 와.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주식회사 아이디썸에서 6개월간 사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여름 영어 캠프 지원 및 영어 교사 활동 일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다 4년 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엄청나네요. 전공이 일단은 지원 직무가 또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공 관련 그 대내외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NCS 기반 채용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대내외 활동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 네. 관련 국제 포럼까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용 이 프로필만 봐도 얼마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약간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죠. 얼마나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의 직무에 맞게끔 역량을 잘 발휘해왔고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오늘의 지원자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법무부에 지원한 지원자이다 보니까요. 법과대학에서 형사판례 연구회 활동을 좀 했는데 이때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판례 연구를 좀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글로벌 역량을 키워온 과정들을 좀 약간 엿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량을 키웠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스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펙 내용은 알겠지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인성이라던가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지 좀 약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분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마사회 법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경력사항 및 경험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항목을 쓰기 전에 이제 경력사항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네. 요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도가 당연히 뭐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좀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핵심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해당 직무에 어떠한 역량을 쌓아낸지를 보고 있는데요. 좀 친절하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상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어떠한 역량, 기술들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잘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NCS 직무 능력 자기소개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개발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이게 뭐 직무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이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주 학생 경우에는 뭐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했는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좀?
이제 NCS 기반의 인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랑 문서 이해 및 작성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토론 대회들을 통해서 좀 잘 듣는 것, 그리고 잘 말하는 것, 상대방의 그러니까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왔고, 그리고 또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조연설문을 작성한다던가 혹은 전공 과목에서 이제 논문들을 작성하는 걸 통해서 좀 많이 연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직무 역량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마사회의 핵심 자원.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 직무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소제목은 어떠신가요? 네, 뭐 한국 마사회 핵심 자원이 되고자 하는 뭐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유지한 MC 의견처럼 이렇게 역량에 대해서 좀 약간 알 수 없는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괄적이고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확하게 역량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소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혹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마사회의 핵심 자원. 한국 마사회는 고급 스포츠인 경마를 사행 사업이 아닌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관저 스포츠를 만들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경마 시행체인 한국 마사회에서 관련 법규 및 사내 법망을 촘촘하게 제정, 관리하여 불법 베팅을 소탕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자리매김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힘이 되는 법무팀 신입 사원이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법률적 사고를 얻기 위해 대학 시절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법대 소속 모의 형사재판 준비 중 핵심 논점인 정당방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법률적 사고를 가지고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법전과 판례를 공부해 관련 요건을 도표로 그려 체계화했습니다. 학회원들과도 매주 2번 토론을 하며 논리를 만들어갔고 요건 중 현재성으로 범위를 좁혀 사건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도 법률적 사고를 토대로 마사회와 관련된 법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부서별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소송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등의 전공 수업을 통해 법무팀 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익혔습니다. 특히 민사분쟁론 수업에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실제로 경험해보기 위해 임금체불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소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참관하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소송이나 중재에 관한 업무를 좀 더 익숙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습득하고 노력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한국 마사회의 신입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관련 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네, 한국 마사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이 좀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분류해서 보여준 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는지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잘 작성을 하였지만 내용 대부분 처음에 윤활유 역할을 좀 잘 해내야겠다라는 얘기인데 윤활유의 기능,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된 것은 좀 잘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핵심 자원이라고 보여주고자 했다면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지켜서 정확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자기소개서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 앞에 질문이 그 직무 역량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면은 요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네. 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상점 후원 받아내기. 구체적인 소재를 소제목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마 사례 자체를 제목으로 좀 뽑아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제목에서는요,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제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 혹은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엇을 통해서 상점 후원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소제목이 아니라 그냥 붙인 소제목을 쓸 거라면 굳이 소제목을 달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없이 그냥 두 가지식으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제목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이미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고요. 소제목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어떻게 구상을 했고 이걸 어떻게 어필하고자 하는지를 좀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면 차라리 소제목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있고 보니까 스펙도 많잖아요. 그래서 소제목만 다시 쓰는 연습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글의 첫인상이다 보니까 네. 소제목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점 후원 받아내기. 법대 소속 학회 형사판례연구에서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학회 예산 감축 통보로 제16회 모의 재판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메워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의 재판이 무산될까 걱정하던 학회원들을 안심시키고 곧바로 주변 상점 리스트를 정리해 모의 재판 템플릿에 상점 사진과 연락처를 담아 광고하는 대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대부분의 상점이 광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총무부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모의 재판 관람 예상 인원수 및 팸플릿 인쇄수를 계산하고 모의 재판이 열리는 장소와 각 상점 간의 거리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광고 효과 PPT 자료를 만들어 상점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개 상점과의 협상이 성공하여 약 30만 원의 활동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설득력을 통해 한국마서의 법무팀에서도 소송 등 예상 밖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을 확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영주 학생 이 답변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확실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히 나타내주는 구조상 되게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질문에 걸맞는 내용을 좀 잘 작성했다 보십니까? 네,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분석 능력이라던가 도전 정신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아쉬움이 남네요. 이렇게 좋은 글의 내용을 소제목을 이렇게 썼다는 게 좀 약간 아쉬워서 네. 소제목에서 우리가 그 한국마사회의 인재상이 있잖아요. 네. 소통 혹은 협력 네. 그리고 도전,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재상의 키워드가 결부시켜서 소제목을 작성한다면 좀 더 매력적인 소제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법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법학을 전공한 지원자답게 문장 구성이나 논리 전개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만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 짚어봤습니다. 편입에 도전하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한 자기소개서 내용 중 있었던 내용입니다. 도전 경험과 깨달은 점을 적은 것인데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다 보니 다소 어색합니다. 때문에 이 문장의 경우 두 문장으로 나누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한 편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문장을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문장을 쓰고 고치다 보면 오히려 앞문장과의 연결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전 한 번 더 살피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마사회의 사업 영역 중 가장 관심 있는 사업 한 가지를 명시하고 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한국 마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주인공은 어떤 사업을 꼽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마 사업에 미리 대비하는 해외 종마 사업. 이 해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소제목을 듣고 좀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어떻게 기여할지는 좀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네.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좀 그런 소제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근데 종마 사업이 뭔가요? 네, 지금 한국 마사회는 해외 종마 시장을 좀 노리고 있긴 한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국내에 있는 말들을 경주 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육성하고 여기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씨가 좋은 씨마로 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혈통이 좋은 어떻게 보면 혈통이 좋고 우리가 강아지도 어떠한 혈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순수혈통. 네, 순수혈통. 이렇게 해서 혈통이 있는 말로서 부마라고 하죠. 아버지 말로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소제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2008년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한국 마사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역량과 함께 한국 마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수건 사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고민한 내용들이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마 사업에 미리 대비하는 해외 종마 사업. 한국 마사회의 해외 종마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마주 자격으로 구매한 경주마가 경주에서 우승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마 자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 마사회는 국내 유일한 경마 시행체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종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해외 종마 사업에 유리하게끔 내부 규정 개정에 힘쓰는 것입니다. 법무팀 신입사원으로서 국산마의 해외 종마 시장 진출과 해외 예비 시수말 구매가 원활하도록 말산업 육성법 관련 법규와 더 러블의 등록 규정과 같은 내부 규정을 숙지하여 개정의 여지를 찾아내 예상되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사행사업 금지로 아직 경마 시장이 없는 중국을 기회로 노리는 것입니다. 법무팀에서 바라본 중국 경마 시장 진출의 사전 고려 요소는 앞서 구매해둔 해외 종마의 미래 중국 경마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관련 규정 유무입니다. 단순히 말을 수출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존 사행 사업을 금지하던 중국의 특성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법망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종마 사업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예, 그 해외 종마 사업에 대한 그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그 법망 시스템 구축까지 좀 이야기를 하긴 것 같은데 네. 이 신입사원으로서 그 굉장히 큰 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NCS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선 기업에 대한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좋죠. 예. 본인이 그죠 지원하고 있는 법무에 관련된 이해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한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발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무 담당자로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깊이 있는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좀 기대감을 주면서 마무리한 것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마사회 법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네, 민토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짧게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주 학생이 써온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3번 항목인데요. 최근 5년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과제와 해결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께서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부분은 네. 소통과 협력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킬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업무 관련 역량 부각시킬 것, 그리고 소제목 혹은 두갈식으로 명확하게 노력 혹은 강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전과 직무 영역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제가 법무직에 진짜 아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소재 선정부터 뭐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요. 우리 영주 학생이 어렵다니까 더 궁금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낸 조별 논문. 대학교 1학년 때 조별 논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제로 자료 조사를 했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바꿀 것인지 논의하다가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산출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그 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선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교수님께 여러 차례 피드백 받은 후 합리적인 표본 집단 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돌려 총 640명 정도의 표본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유의미한 자료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제안한 제가 자발적으로 도서관에서 SPSS 관련 도서를 학습하였고 매일같이 공강 시간을 활용해 캐드실에서 조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개 중 3개의 가설만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과정에서 직접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것을 강조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교수님께서도 처음 해보는 시도임에도 철저하게 준비한 과정을 높게 산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과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량을 살려 한국 마사회의 각종 법적 이슈에 대응하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소제목에서 보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제목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뤄냈다고 명확하게 방법과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내용 속에서도 나 혼자만이 잘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의 관계, 조언을 잘 구하고 그걸 잘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조원들에게 코딩을 알려주며 함께 해나갔다는 점에서 협력했던 부분들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는 잘 맞게 해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보완을 한다면 본인이 느낀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의 역량을 살려서라고 했는데 어떠한 역량을 살려서인지 조금 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류영주 학생 같은 경우는 법무부 지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쓰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코멘트에 맞게 잘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잘한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은 멘토님 말씀 듣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것 좀 있나요? 네, 제가 그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 작성을 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걸 활용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법무직은 뭔가 소재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법무 관련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좀 난감했는데 이런 법무직 지원자들은 어떤 소재를 좀 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법무직 같은 경우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태도, 뭐 우리가 기술이라던가 뭐 능력이라든가 태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태도인지에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쭉 얘기했던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학과도 법에 관련된 학과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쓸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평성 있게 공정하게 법규를 지키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법무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별도로 어떠한 공부들을 했는지를 조금 더 약간 이야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마사회 법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